자, 들어가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페이지 가시면은 160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했던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유력한 건 161페이지 가시면 오른쪽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체계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 거의 납니다. 다섯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개발의 분석이에요. 개발의 분석 체계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체계. 제가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고 본다면, 어느 지역에 지금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파트 사업.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 자, 그러면 지역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지역 경제를 봐요. 지역 경제. 자, 지역 경제를 본다는 거는 좀 거시적입니다. 거시적이고, 통량적 지표를 보고, 모든 부동산을 봐요. 모든 부동산. 그거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고, 소득 수준 높고, 고용 같은 걸 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시장이 먼저라 했어요? 시장성이 먼저라 했어요? 시장이죠.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시장성. 그래서 얘는 아까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죠. 특정 유형의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야. 수요가 많아야 되죠. 이건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입니다. 매매나 임대. 그래서 아까 제가 흡수율은 아까 세 글자였죠. 그럼 흡수율은 세 글자니까 어느 분석에서 흡수율 분석합니까? 시장성에서 한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이걸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시장 분석.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의 채택 가능성.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를 수집해서 경제성 분석에 넘기는 거죠. 그럼 타당성이 없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투자하시겠죠, 그죠?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한다.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한다. 이 두 가지가 경제성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경제성.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한 거를 가지고 얘는 수익성 여부를 봅니다. 수익성 여부를 봐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투자를 결정. 자, 그래서 이제 타당성은 수익성 여부를 따져서, 자,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투자를 선택하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죠.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걸 앞에 있는 걸 다 포함시키겠죠. 그죠? 투자는 앞에 있는 게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요거는, 자, 따라합니다. 지시성 타투. 타투. 그래서 어디 시골 갔더니 사우나에 이제 용문신 하시는 분이 계셔요. 타투가 문신이죠. 그죠? 쫄다가 딱 들어오더니, 따라서 지시하십시오, 성님. 따라서 지시성 타투. 자, 그러면 지가 뭐죠? 얘기해보세요. 지가 뭐예요? 지역경제. 시가. 성이. 타투의 타가 타당성이고 투가 투자 분석이죠. 그럼 지역경제 분석은 어떻게 돼요? 도시 분석 및 지역 분석의 경제 기반 분석 같은 우리 기반 시설이 있느냐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거시적이고, 지역경제활동, 경제기반 분석, 고용인구, 소득 거시적이라는 거. 시장은 아까 체크했죠. 시장성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죠. 타당성은 재무적 투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번에 가시면 세후현금으로 판단하고요. 자, 투자 분석을 합니다. 자, 나중에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순영가가 0보다 크고 내부가 6보다 커야 됐죠. 수익성도 1보다 커야 된다 해서 결정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시장이 먼저고 경제성 분석이 나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장은 두 글자, 경제성은 세 글자. 그럼 어떤 분석을 박스에 먼저 해야 됩니까? 시장 찾으셨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의 채택 가능성,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정보 자료를 제공해서 경제성 분석에 넘겨버려요. 경제성은 개발 사업의 수익성 평가,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하죠. 그래서 아까 세 가지가 시장이고 밑에 두 가지가 경제성이다. 자, 시장 분석의 역할에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자, 기업, 부동산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활동이고요. 자, 리을에 갑니다. 자, 요거 별표. 자,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 사업도 행해진다고 되어 있죠. 미음번이 좀 출제됐었어요.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부동산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발 착수 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 작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사후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 경제성은 돈 되는 거니까 뭐 비용, 소득 이런 게 들어간다. 그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입지 계수. 예전에 제가 그 계산기 한 번에 쓰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이제 제가 특강을 합니다. 우리가 기출 특강, 우리가 계산 문제 특강이기 때문에 꼭 들으세요. 들으시고 밑에 가시면 따보세요. 경제 기반 승수 찾으셨습니까? 근데 여기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경제 기반 승수라는 거는 개념만 가져가세요. 15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뜨거든요. 나중에 문제집에서 좀 다르게 보이는데 출제 가능성 적습니다. 자, 그럼 밑에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자, 밑에 가시면은 지역의 총 고용인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지역의 총 고용인구가 자, 총 고용인구에다가 100명이라고 적어보세요. 100명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자, 따보세요. 기반인구. 기반산업은 수출 기반산업이죠. 그래서 기반인구가 만약에 20명이다. 그 다음에 비기반은 기반이 아닌 산업이에요. 비기반 인구. 그럼 비기반 인구가 만약에 80명이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따라합니다. 경제기반 승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서 경제기반 승수. 배수라는 건데 뭐냐면 경제기반 승수는 자, 우리가 승수하면 앞에가 위가 총이 올라갔죠. 총인구가 올라가요. 총인구가 올라가고 밑에는 기반인구 나눕니다. 자, 그럼 아까 총인구가 100명이고요. 기반이 20명이면 자, 따라보세요. 5배. 5배 파급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밑에 그 위에 가시면은 중간에 지역의 총 고용인구 증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보세요. 5배. 그럼 5배만큼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기반 인구가 100명 늘어나면 자, 따라보세요. 500명 증가한다. 그럼 전체가 500명이 증가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에 갈게요. 이 기반 산업의 고용인구 변화에 따라 지역 경제 기반 수술만큼 총 고용인구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 기반 산업의 수출 부분의 고용인구 변화가 지역 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반 산업의 수출 부분의 고용인구 변화와 또 지역의 총인구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할 수가 있고, 총인구 증가분에 대한 부양가족 수를 또 곱해서 지역 전체의 총인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지역의 고용인구 변화가 수요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없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따라해보세요. 5배 증가한다. 그럼 기반이 100명이면 전체가 몇 명이 증가한다는 거죠? 500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냥 제끼세요. 자, 오른쪽 가시면 민간 공동개발 방식 유형 있나? 요건 별표 3개. 자, 경제기반 승수는 별표 치지 마세요. 자, 별표 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 4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자체개발 방식, 지주 공동 방식, 그 다음에 토지신탁, 컨소시엄. 4가지가 있는데 이 저자분께서는 방식대로 쭉 나열시켰더라고요. 그죠?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천히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리고 이따 제가 제 문제 풀어드리겠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갑니다. 자, 이건 이제 제목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에요. 민간의.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인데요. 첫째 스타트가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자체 개발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게 이제 키가 되냐면 자체 개발 방식은 개발 사업 방식인데요. 자, 토지 소유자가 지가 알아서 자,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라면 지가 토지도 제공하고요.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사업 수적도 빠르고 하지만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개발업자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누가 다 나와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여기는 누가 등장하면 안 된다? 개발업자.
밑에 자체개발사업 찾으셨습니까? 다 누가 등장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사업 기획하고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했죠? 개발 사업의 이익도 다 누가 가져가요? 위험이 그만큼 크죠? 수익도 높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추진 속도가 빠르고, 그지만 그 진행 속도 빠르지만 위기 관리 능력도 요구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이 나옵니다. 그럼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것은, 자, 들어갈게요. 지주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예요. 제가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토소라고 했죠. 토소는 뭘 줄임말? 토지 소유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요. 토지를 제공하고, 자,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요. 개발업자가. 자, 그러면 혼자 나눠 먹는 거예요? 혼자 먹는 거예요? 이거는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자, 따라합니다. 등가 교환 방식. 중간에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주공동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같은 가격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은, 자, 만약에 얘가 60억을 냈다. 얘가 40억을 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등가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환해서 나눠서 먹는 거죠? 자,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합니다. 넘버링을 칠게요. 1, 2, 그 다음 이 방식 중에서 어떤 게 대표적이냐? 자, 따라합니다. 자, 여기 없는데, 자, 따라보세요. 공사비 대물 변제. 등가 교환에 보시면 중간에 공사비 대물 변제에는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나요? 요게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합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요. 자, 그럼 공사비를 돈으로 줘요? 대물로 줘요? 물건을 준다는 거죠. 대물이라는 거는 건축물의 일부로 줍니다. 건축물의 일부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찾아드릴게. 책은 이따가 체크해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자, 이거는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은, 자, 아까는 그냥 했어요? 대물로 변제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100억짜리 공사인데 200억의 분양 수익금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분양 수익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억이니까 너는 60%다. 262, 120억 가져가고, 뭐 너는 4니까 80억 가져가. 자, 그래서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준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투자자 모집형. 투자자 모집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잘 안 나와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 투자자에 모집해서, 왜 조합원 구성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분에 대해 나눠주는 건데,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 개발업자를 물어봐요. 등가 교환 방식은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취합니까? 수수료를 취하지는 않습니까? 않고, 따라서 지분 공유. 지분을 공유해서 나눠 먹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얘는 시험 문제가 수수료가 나오면 돼요? 수수료가 나오면 안 돼요? 안 되고 지분 공유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가요? 지금 등가 교환 방식 보고 계십니까?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건축물을 부담해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다면 2번의 별표. 내가 얘기했어. 수수료 문제 발생이 안 해. 안 하고 뭘 공유하는 거야? 지분을 공유하는 거죠. 그럼 투자 비율에 따라서 토지 건물을 공유한다는 단어가 있나? 그럼 얘는 수수료 나와야 돼요?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지분을 공유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공사비 대물 변제는 그냥 해요.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해 주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메뉴에 가시면 사업 수탁과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걸 묶어보세요. 자,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의 대표적인 게 또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도 하고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가, 자, 토소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 개발업자한테 넘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고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점수를 받아요. 수수료만 먹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그걸 수행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해서 얘 입장은 위탁인데 얘 입장은 수탁이라고도 해요. 그럼 자, 이거는요, 얘와 지금 메인에서 얘랑 비교해서 나오는데 얘는 그냥입니까? 수수료가 발생합니까?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자, 얘는 반대예요. 그러면 얘는 수수료가 나오고 지분을 공유한다,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분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업 수탁 방식 보고 계십니까? 자, 이거는 그냥요, 수수료 생겨요. 지분 공유하지 않죠. 그래서 개발업자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획, 설계, 완공, 관리, 운영까지 사업만을 위탁받아서 사업 대행을 담당하며 수수료만 취합니다. 그럼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담당하죠. 그래서 자금 조달도 얘가 해요. 얘가 자금 조달도 하고 얘가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3번 갑니다. 얘는 그냥이야, 지분 공유하지 않아.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한테 다 계속되죠? 신탁 방식과 경제적 효과가 유사하지만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주 공동이고, 그 다음 이제 얘랑 비교해서 나오는 게 이제 3번이, 자, 토지 개발 신탁 찾으셨어요?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이에요. 개발 신탁 방식. 자, 얘랑 유사하지만은 소유권이 넘어가요. 자,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가 아까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됐어요? 이전이 안 됐어요? 안 됐죠. 부기득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형식적, 자, 이건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 그 신탁법에 의해서 얘가 위탁자면은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신탁회사랑 계약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되고,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자기 신용으로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업 명의를 다 신탁회사로 가죠. 책임도 있습니다. 그죠? 책임이 있어서 가요.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형식적으로 이전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려주면서 얘도 그냥입니까? 수수료를 취하겠죠. 그죠? 수수료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똑같아요. 얘도 그냥입니까? 수수료 먹습니까? 지분 공유하지 않죠.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토지 개발 신탁 찾으셨습니까? 자, 얘는 그냥요, 신탁회사한테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죠. 그래서 그 개발사업 시행 운영 성과를 토지 소유자, 위탁자, 수익자한테 실적 배당을 해주는데, 자, 얘가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수익증권 발행해서 이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소유자한테. 그래서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사업 시행 운영성과에 토지 소유자한테 실적 배당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확정 배당이에요? 실적 배당이에요? 그래서 위탁자 수익자한테, 이 증권에 대한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약정을 맺은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신탁자라고도 하는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사업 전반이 부동산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취한다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잘 보세요. 등가교환 방식은 그냥요, 수수료 없어요. 지분 공유하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둘 다 수수료 있습니까? 지분 공유하지 않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한 게 소유권 안 넘어가는데 소유권 이전됐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제가 어디에 컨설팅을 했는데 수수료를 안 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책상을 쳤어요. 쳐보세요. 책상을. 탁자가 들어가면 수수료 붙습니다. 뭐가 붙으면? 그럼 여기는 그냥 있어요. 탁자가 붙었죠? 그럼 그냥요, 수수료가 있어요. 지분 공유하지 않죠. 근데 등가교환 방식은 탁자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뭐 없어요. 수수료 없고 지분을 공유한다는 얘기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토지 임차의 신차지 방식 찾았습니까?
이게 딱 한 번 나왔었어요. 지주공동사업에서 한 번 나왔는데, 신차지 방식이라는 것은 땅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토소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개발업자한테 땅을. 그래서 임차권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계약에 대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고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며, 자, 땅을 샀어요. 땅을 빌렸어요.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그럼 종료 시점에서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됩니다. 건물은 시가 양도. 자, 지금 신차지 방식 보고 있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일정 기간 차지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 시점에는 어떻게 돼요? 권리금을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중간에 고액의 지대가 지불된다고 말씀드렸죠? 4번에만 체크하세요. 한번 딱 나오는데, 그럼 차지 계약이 종료될 때 토지는 토지 소유자한테 그냥 해요. 무상으로 반환돼요. 건물은요. 시가로 양도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개발업자가 건물의 매각 차익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다음 밑에 딱 하나 남았어요. 따라서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자, 어떻습니까? 이건 법인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은, 자, 넘기기 전에 우리가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공용개발 방식이 있긴 한데, 2번 문제. 자, 정답은 가장 거리가 먼 거는 3번이 정답이죠. 사업탁은 사업점에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약간 얘는 탁자가 붙었죠. 지분 공유해요? 공유하지 않아요? 공유하지 않고 수수료만 먹겠죠. 3번이 틀렸나요? 그래서 공용개발은 이따 후수를 하겠지만, 이제 외부 효과 등으로 부동산 시장 실패를 보전하고 토지 계획의 집중을 통해서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등가 교환 방식은 수수료도 나오면 안 되죠. 그럼 그냥 해요. 지분을 공유해요. 토지 소유자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호에 따라 토지 지분, 건물 지분을 갖는다는 건 맞나요? 자, 토지 신탁 방식은 어떻죠? 아까 형식적으로 신탁회사한테 이전됐죠? 그럼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의 약정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죠?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거죠. 실적 배당. 자, 아까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법인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3번이 정답이 있죠? 자, 갑니다. 넘겨보세요. 재개발 방식입니다. 재개발 방식은, 자, 이게 재개발 방식의 시행 방법이라는 건데,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인데, 자, 따라서 보전 재개발. 보전 재개발은 아직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거할 대상이 없습니다. 노후 분량가 안 됐어요. 제거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 신도시는 아직은 우량하죠. 그럼 보전은 아직 발생한 우려가 시설에 대해서 그 진행을 방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자, 수복, 계량, 철거가 있습니다. 자, 철거라는 게 가장 전면 재개발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부분 재개발이에요. 자, 수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보존은 아까 제거할 대상이 없었죠. 근데 수복은 그냥입니까? 지금 노후 불량화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제거할 대상이 있죠. 근데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한다는 거죠. 대수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노후 불량화에 따라서 요인만 제거. 요인만 제거라는 게 나오면 이건 수복입니다. 개량은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기존 환경을 직접 개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수복 재개발보다는 또 적극적이어서, 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다른 출판사에는 이제 확장, 보통 개선, 첨가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첨가.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확장, 개선, 첨가해서 개량한다는 얘기고, 철거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대체입니까? 완전히 제거나 대체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제거나 대체, 완전히 제거나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거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썼고 우리나라 많이 쓰는데, 보존을 하면서 수복과 개량으로 이제 선진국화돼야 되겠죠. 보수개철이에요. 그래서 보수개철. 그럼 사전에 예방 나왔다. 사전 예방 나오면 보존 찍고, 요인만 제거하면 수복 찍고, 확장, 개선, 첨가 나오면 개량 찍어야겠죠. 네, 완전히 제거, 대체는 철거 찍으셔야죠. 그럼 우리가 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가 아직은 젊고 그래요. 그럼 그냥요, 양치질을 해요. 이게 보존이죠. 맞아요? 수복은 그냥이야, 금밀밥하고. 그럼 그냥이야, 요인만 제거. 자, 개량은 임플란트죠. 자, 철거는 그냥이야, 틀니를 박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사전에 예방한다 나오면 보존이고, 따라서 요인만 제거, 수복이고, 개량, 개선, 확장, 이건 개량 찍고, 새로운 환경을 대체 완전히 제거 나오면 철거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용지 채택 방식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찍어준다면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 있죠? 찾았어요? 이걸 위주로 가져가요. 단순 개발 방식은 자력 개발에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처럼 사업 후에 권리 관계가 불변이에요. 근데 따라서 환지 방식, 수용 방식, 별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달라거든요. 채비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부 시간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할게요.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입니다. 자, 환지 방식을 많이 썼을 때는 우리나라가 토지 구획 정리사업이었어요. 토지 구획을 정리해주죠. 정리해줘요. 그래서 70년대나 60년대 막 돈 없을 때 많이 썼어요. 갑도의 땅을 이렇게 대지로서 이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거기에 지금 원토지 소유자한테 환지라는 얘기 나와 있나요? 보류지라는 얘기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러니까 보류지가 관리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지 않고 남겨둔 토지가 보류지예요. 자, 따라서 채비지 들어보셨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 토지가 채비지죠. 채비지를 요거를 매각하고 요 토지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원토지 소유자를 수용하는 겁니까? 토지를 다시 돌려줍니까? 돌려주죠. 자, 그래서 이 70년대 지가가 7배나 뛰고 투기가 발생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한 다음에 개발이 우리가 사유화돼요. 그래서 80년대서부터 목동, 안산, 신도시부터 매수 방식을 이용합니다. 택지 공용 개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신도시. 그럼 택지 공용 개발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따라보세요. 수용 방식. 그럼 갑도의 땅을 수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 또 완비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입비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상을 해주면 실거래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해줍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합친 게 따라해보세요. 혼합 방식. 밑에 혼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혼합. 그래서 혼합 방식은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자, 갑니다. 지금 환지 방식 보고 계셔요? 환지 방식은 원토지 소유자한테 그냥요 환지를 해요. 개발이익은 이제 간보율로서 가고요. 토지 소유권의 존중, 권리가 축소돼서 우리가 권리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권리가 축소된 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존중을 갈 거죠. 사업 기간이 짧습니까? 좀 깁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좀 제한이 있고 투기가 발생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용개발은 어떻게 돼요? 택지 공용개발 실수요자한테 분양을 하고 공시지가로 이제 기준으로서 개발이익 환수하며, 자, 따라서 권리 소멸. 그럼 개인의 소유권이 완전 사라지겠죠. 계획적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사업 주체의 자금 부담이 적어요? 자금 부담이 많아요? 많죠.
그럼 시험 문제 사업 주체 초기에 자금 부담이 많은 건 무슨 방식 찍고 사업 기간이 길고 공공용지 확보가 제한이 있다는 건 환지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택지 공용 개발은 아까 형평성, 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혼용은 환지와 수용 방식이고 아까 따라서 채비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정해지지 않고 경비로 충당한 땅을 채비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부동산 관리로 갈게요. 부동산 관리는 딱 한 문제 정도가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리로 가는데 자, 요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따라합니다. 유지 활동. 거기 밑에 빨간색에 유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내부적인 관리 행위로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형태로 간다는 자체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가 시험 문제냐면 밑에 가시면 자, 따라보세요. 위탁 관리 필요성. 자, 여러분들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 건물이 저층화되어 고층화돼요. 그럼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부재 현상이라는 건 그 소재지에 안 살 수 있다는 거죠. 위탁을 맡기겠고 아까 리츠 기억하세요? 펀드 기억하시죠? 이런 이제 자산관리 예산 때 위탁하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탁관리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밑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의 구분에 따라서 복합 개념 세 가지가 따라보세요. 법경기 찾으셨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본격적인 게임 들어가는데 들어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분류해요. 부동산 관리를 분류합니다. 우리가 복합 개념에 대한 논리입니다. 복합 개념은 이제 세 가지를 다 보는 전체적인 강의 개념이죠. 그래서 따라서 법경기. 자, 법률적인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보존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거는 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 관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수이익을 극대화시킨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은 현상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은 우리가 유지 관리로서 협의 관리가 되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건물에 금이 가는 걸 따라서 물리적하자.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금은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자, 따라합니다. 기능적 하자. 그럼 시험 문제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 유무를 따진다는 거는 경제적이에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죠. 지금 여러분들 복합 개념의 박스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유지 관리가 협의 관리인데 자, 보통 이제 위생, 보안, 설비, 보존이 있고 토지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요. 자, 토지 같은 경우는 29번지가 갑돌이 땅이고 30번지가 을돌이 땅이면 경계를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경계 측량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해요? 측량사가 해요? 그러면 밑에 토지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거는 이거는 법률적 관리다, 기술적 관리다. 기술적이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어요? 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부지가 이렇게 되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치가 안 맞다는 거죠. 이건 따라보세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고 나왔었어요. 두 가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것은 자, 건물은 위생이 안 중요합니까? 위생이 중요합니까? 위생에다가 청소 관리라고 적으세요. 청소, 화장실 청소 관리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설비라는 단어 있어요? 설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치죠. 따라서 설비, 기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비하거나 운전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설비의 운전보수 같은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보안은 자, 안은 따라서 안전대책. 그래서 우리가 방범, 밤제,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하죠. 그래서 안전관리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전관리라는 거는 현상을 유지하자는 거죠. 보전관리는. 자,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위설안전. 자,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 몸의 위와 혓바닥 설은 그냥이야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그 위설안전은 법률 쪽에 들어가요? 기술 쪽에 들어가요? 기술 쪽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경제적은 누가 봐도 경제적 수지 회계인데 손익분기점인데 내가 찍어줄게. 따라서 인력관리. 인력관리 나와 있나요? 그래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인력관리도 어느 관리에 들어간다? 경제적. 이거 찍어줬고
법률 쪽은 임대차 계약, 예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계약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법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예약, 계약 나오면 무조건 법률 쪽 찍으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뭐 어떻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권리 분석, 뭐 공법상은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률 쪽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 유지관리에서 첫 번째 예방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예방적은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죠. 유지비용을 관리비를 줄일 수 있어. 고비용을 지출이 이제 더 안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대응적, 사후적이나요? 예방적이나요? 예방적에 지금 빨간 글씨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리비를 좀 절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상적이라는 것은 늘 합니다. 늘 하기 때문에 통상적이라는 건 얘는 의미가 없고, 그럼 교수님 넘겨볼게요. 그럼 따라서 대응적 찾으셨어요? 예방적과 대응적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응적은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일이 터진 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이다. 그래서 얘와 얘를 바꿔내니까 꼭 가져가시고, 얘는 또 우리가 수정적 유지활동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적이다? 예방적.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관리 영역. 따라서 영역. 영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섹터예요. 어디까지 영역을 이제 관리할 것이냐 들어간다면, 자, 부동산 소유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막 토지도 있고 건물도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얘 이름이 송우석이에요. 송우석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저는 그냥요, 엄청난 자산을 가져? 관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난 그냥야 360을 강의를 하죠? 그럼 그냥야 관리자를 둬야 돼. 둬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가, 자, 따라서 자산관리. 자산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산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기업의 불을 극대화시키고 적극적 관리로서 전체적인 어셋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자산관리가 잘 나옵니다. 별표. 그 자산관리는 어떻게 돼요? 매입 매각에 대한, 매입을 싸게 하고 매각을 비싸게 해야 되겠죠? 투자 리스크 관리, 재투자, 리모델링에 대한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 수익 극대화. 요거 나오면은, 요거는 시설이에요. 요건 자산이에요. 자산. 근데 부동산 관리, 재산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얘가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둬요. 요 부동산을. 그래서 이건 따라서 부동산 관리. 그래서 이거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합니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근데 얘는 아직까지 그 예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또 재산 관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이 전체 하나만 관리합니까? 하나만 관리하죠. 얘기해봐요. 근데 화장실 청소 같은 건 지가 해요. 외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 관리 같은 거는 시설 운영에 대한 건 외주를 줘요. 얘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FM이라고 하죠. 이 시설 관리가 이 자산 관리하고 바꿔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관리, 재산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따라서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이게 임대차 활동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얘는 이제 요것만 나오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차 활동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다 해요. 시설 관리에 외주를 줘요. 시설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나? 이 시설 관리가, 자, 따라봐. 아까 위설 안전, 건물의 기술적 관리 기억나시죠? 요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얘는 위설 안전을 암기하세요. 위설 안전. 그 다음에, 자, 자산은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시설은 소극적이죠. 그래서 얘는 외주 관리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라는 게 나오고, 자, 따라서 위설 안전. 자, 위가 뭐예요? 위생 관리 나와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설비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안전이 방범이에요. 밤제가 보안 관리가 안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 그 다음에 외주 관리라고 한번 더 넣어보세요. 얘는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가 잘 나와요.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그럼
그럼 시험 문제 외주 에너지 나오면 자산이야? 이건 시설이야. 시설이죠. 그래서 갑자기 애드립이 생각나는데 갑자기 화장실 청소하면 짜증나지? 그 따라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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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외주 관리와 에너지 관리면 시설 관리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바꿔냅니다. 오케이? 그럼 씻기 전에 빨리 가. 3번. 3번 스타트. 자, 여기서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건 자산 차지라는 거죠? 그럼 자, 얘기해보세요. 위설 안전. 위가 뭐야? 위가 안 보여? 청소 관리가 위생이잖아. 설비가 설비 들어갔지. 보안 들어갔지. 자, 따라서 왜? 에너지랑 외주 관리를 하면 다 시설이거든. 그럼 그거 아닌 게 2번밖에 없지. 2번은 뭐야? 자산 관리가 되는 거지. 이거 고를 수 있겠어요?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16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67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신탁 관리. 아까 신탁회사라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한테 관리 신탁을 맡겨요. 그래서, 자, 아까 소유권이 사실상이에요? 형식적으로 이전돼요? 일정 기간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항상 신탁은 이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게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신탁은 항상 소유권이 이전돼요. 사실상, 형식상. 나중에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탁 보수나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이게 나왔었어요. 지금 신탁 기간 중 대인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신탁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 진다. 이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이에요. 관리 활동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좀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됐다 잘 나오는 게 양가로 3번에 자, 따라서 관리 주체. 한 번 더 관리 주체. 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프린터 나눠드리는 게 훨씬 더 난데, 자, 주체입니다. 그러면 자가 관리는 남이 해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죠. 자가 관리. 위탁 관리는 맡기는 겁니다. 혼합 관리는 합치는 거거든요. 혼합은. 그래서, 자, 이 자가 위탁을 반대로 낼 가능성이 커요. 자가를 직접 관리, 자연 관리, 또는 자치 관리라고 하거든요. 이건 직접이면 얘가 간접이고, 얘는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주 관리라고도 하고, 여기 이제 자가니까 다 지어 들어갔죠. 이렇게. 지금 자가관리 보고 계셔요? 자가관리는 직접 자양이며 소유자의 단독 소유수의 관리요원으로서 단독의 소규모고요. 위탁은 간접 외주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외주. 위탁이 이응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외주다. 그래서 전문가의 관리를 위탁해서 대형 건물, 현대적인 전문적 관리를 하죠. 근데 혼합관리 체크하세요.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가도기에 채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자가와 위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자가와 위탁이 그냥이에요? 반대예요. 그럼 자가관리는 기밀보안관리 강점되고 지휘통제를 확보 용이하며 입주민의 의사소통이 치면서 이점이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타성화에 잡기가 쉽겠죠? 그런가요? 근데 위탁관리 반대야. 그럼 얘는 그냥이야? 기밀보안관리가 단점이야. 옆에 글씨가 반대지?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가는 지휘통제를 확보 용이한데 위탁관리는 지휘통제 확보가 곤란하죠? 자가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죠? 근데 위탁은 전문성이 높죠? 자, 자가는 타성에 적기 쉽죠? 근데 위탁은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자가는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위탁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고요. 혼합은 자가와 위탁의 장점을 채용해서 지휘 통제력을 확보한 다음에 관리해서 전문성도 기대되는데 1번이 나와. 1번의 별표. 자, 혼합은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장점, 단점. 단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식기 전에 4번 갑니다. 스타트.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그죠? 혼합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고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 장점, 단점.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계획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건 맞죠. 위탁은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부실한 권리를 토래할 우려가 있고요. 혼합은 뭐와 뭐에서 가도기에 유용합니까? 자가에서 위탁의 행위들은 가도기 책임되는 것, 가도기에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관리는 어떻게 돼요? 종합적인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유지도 유리하죠. 몇 번 정답? 4번이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